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데다가 멋진 해변도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리우데자네이루를 보면 하느님의 국적은 브라질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 말은 브라질 사람들끼리 하는 우스갯말로 하느님이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거리를 걸으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둥글납작하게 생긴 인디오가 살았는데 1500년 무렵부터 포르투갈 사람을 비롯해서 유럽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강제로 끌려왔지요. 최근에는 아라비아 사람과 아시아 사람까지 와서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섞이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도 생겨나고 큰 축제도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날수록 리우데자네이루는 더욱 다채롭고 신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첫 번째 자랑거리인데 70여 곳의 해변 가운데 당연히 코파카바나의 해변이 으뜸입니다. 백사장이 가장 길고 주변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인데 늘 사람으로 많아 북적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사람을 카리오카라고 하는데, 카리오카는 놀기 좋아하기로 브라질에서 소문날 정도입니다. 해변에서는 수영을 하기도 하지만 공놀이를 많이 하는데, 해변에서 하는 배구를 비치 발리볼이라고 합니다. 미니 축구도 하고 한국의 족구와 비슷한 경기도 있습니다. 프레스코볼이란 놀이도 있는데 테니스와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윈드서핑 대회도 열리고 모래조각 대회도 열립니다. 목이 마르면 백사장 가게에서 야자나무 열매를 사서 마십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960년까지는 브라질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리우데자네이루로 왔습니다. 돈이 없는 흑인과 혼혈인은 중심가에서 먼 이곳으로 모여들었는데 파벨라에서 사는 것은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높은 곳까지 걸어 다니고 가끔씩은 물이 끊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파벨라가 몹쓸 동네만은 아닙니다. 동네 사람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찾아보면 신기한 것도 또 색색으로 예쁘게 칠한 집들도 볼 수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왔다면 꼭 챙겨볼 게 있는데, 코르코바도라는 높은 산에 올라 예수 동상을 보고 리우데자네이루 전체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코르코바도는 710m의 높이의 산으로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유혹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생김새가 꼽추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꼽추의 등을 뜻하는 코르코바도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코르코바도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악 열차를 타고 오르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긴 철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숲 사이로 언뜻 보이는 시내 전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눈앞에 선 예수상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상을 리우데자네이루를 굽어보며 축복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못해 가끔은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상은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고 1931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상은 폴란드계 프랑스 조각가인 폴 란도프스키가 프랑스에서 만들어 브라질로 싣고 왔습니다. 산 정상에 세워진 예수상의 규모와 아름다움 덕분에 2007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마라카낭 경기장은 사람들로 꽉 찹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는 건 기본입니다. 얼굴에 울긋불긋 화장을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응원을 합니다.
축구는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전해졌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브라질에 축구가 있었습니다. 인디오들은 고무나무 진으로 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었는데 인디오 꼬마들은 그 공을 발로 차고 헤딩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오들은 축구를 즐겼고 그런 인디오의 피를 물려받은 브라질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5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축구가 강국인 까닭은 브라질 남자라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즐기기 때문인데요. 프로축구단에서 달리기도 어설픈 서너 살 아이를 뽑아서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나중에 선수가 될 때까지 키운답니다. 여름 한낮 40도까지 온도가 오르면 어디 자리를 잡고 앉아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길모퉁이에 있는 과일을 직접 짜주는 간이 음식점이 딱이에요. 오렌지, 바나나, 망고, 파파야, 멜론, 수박 등등 과일이 아주 흔합니다. 간식으로는 코시냐와 엠파타가 인기가 많은데 코시냐는 밀가루 반죽에 으깬 닭고기를 넣고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엠파다라는 파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브라질은 흑인, 백인, 인디오의 음식이 모두 남아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조아다는 흑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주인이 먹다 버린 고기에 콩을 섞어서 푹 끓인 음식입니다. 백인이 전한 음식들도 있는데 슈아스쿠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슈아스쿠는 소고기를 쇠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돌려 구우며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먹습니다. 브라질 토박이인 인디오의 음식으로는 옥수수 주먹밥인 파모냐를 들 수 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믹서로 갈고 물기를 뺀 후 콩기름을 붓고 천천히 저은 다음 데친 옥수수 잎에 반죽을 넣고 감싸 뜨거운 물에 삶으면 파모냐가 완성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신나는 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사순절 이전에 3박 4일간 열립니다. 사순절은 크리스트교에서 예수님의 고행을 기리는 기간인데 힘겨운 사순절이 되기 전에 카니발을 열고 즐기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백인 문화와 흑인 문화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는데 포르투갈의 축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1800년 초에 유행했는데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밀가루, 구정물, 썩은 달걀 등을 던지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에 흑인의 삼바가 섞이면서 오늘날의 카니발로 발전한 것입니다. 카니발이 열릴 때면 전 세계 사람들이 리우데자네이루로 모여듭니다. 삼바를 추는 사람들은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멋진 행렬을 보려면 상보드로무에 가야 합니다. 삼바 행렬을 준비하는 것은 삼바 스쿨인데요. 삼바 스쿨은 학교가 아니고 카니발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만 삼바 스쿨이 500여 개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끝나고 2달여 정도 지나면 삼바 스쿨이 문을 열고 다음 카니발까지 10달 정도 삼바 행렬을 준비합니다. 즐겁게 카니발을 즐기며 한 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춤추고 소리 지르며 힘차게 놀고 나면 모두가 가까워지고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